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악의 눈, 이빌 아이라고 하죠. 이게 뭐랄까 수천 년 된 믿음인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델 지지 하디드, 메건 마클 같은 유명인사들, 어쩌면 여러분의 할머니까지도 이 조용한 저주를 믿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자, 저희는 오늘 이 믿음의 기원부터 다양한 문화 속 모습,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사라지지 않았는지 관련 글과 자료들을 통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우리 주변 공간 디자인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살짝 짚어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에 보면요. 악의 눈이라는 게 그냥 미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 특히 질투나 악의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또 다루어져 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랄까요? 그런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힐링 스페이스 연구는 또 환경에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악의 눈,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건 특정 사람이 아주 강한 질투나 악의를 품고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거죠. 쳐다보는 것만으로요?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플루타르코스는 아예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 몸이 말 그대로 악으로 가득 차고 그 에너지가 눈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상대를 공격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눈이 어떤 에너지, 좋든 나쁘든 그런 에너지의 통로라는 고대 믿음에서 이게 비롯된 거죠. 중요한 건 그 시선에 담긴 의도. 의도요. 나쁜 의도, 강한 질투. 그게 불운을 일으킨다고 믿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믿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징고 중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쪽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도 더 전이죠. 메소포타미아 텔 브락 유적에서 발견된 그 눈우상, 아이아이돌스들, 눈이 엄청 크게 과장된 석고상들이요. 그게 가장 오래된 관련 유물로 꼽혀요. 눈이 과장되게 크다는 건 역시 뭔가 보호나 감시의 의미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그 유명한 호루스의 눈, 이것도 강력한 보호 상징이었고요. 이런 상징들이 이제 페니키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오스반 제국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중해 지역 가면 흔히 보는 그 부적 있잖아요. 그 파랗고 하얀 동심원 모양 유리구슬이요? 네네, 바로 그거. 나자르라고 부르죠. 그걸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또 유대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함사라고 해서 손바닥 모양의 눈이 그려진 부적도 많이 쓰이죠. 이것도 악의 눈을 막는 용도고요. 그렇군요. 형태는 달라도 눈으로 눈을 막는다는 개념은 비슷하네요. 근데 이 악의 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건가요? 자료 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던데요? 거의 모든 종류의 불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 부상, 갑자기 실직하거나 도둑이 드는 거, 심지어는 집 지하실에 물이 차거나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것까지도요. 스마트폰 고장이요? 와, 정말 현대적인 해석까지 붙었네요. 네, 그만큼 이게 일상적인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아기,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동물들이 더 취약하다고 믿었어요. 약한 존재들이 더 위험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양한 보호의식이나 부적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아기 얼굴에 카잘이라는 검은 화장품으로 점을 찍잖아요. 그것도 악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고요. 유대인 공동체 일부에서는 아기 침대에 붉은 리본을 묶기도 하고요. 또 임신 중에는 일부러 막 좋은 자랑 같은 거 안 하고 운명을 시험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부적을 착용했다고 해요.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5,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지지 하디드가 나자르 문형 신발 라인을 내놓고 메건 마클도 악의 눈 장신구를 자주 하고 나오고요.
맞아요. 현대 패션이나 셀럽 문화 속에서도 이 상징이 계속 소비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유대인 할머니들이 칭찬 같은 거 하고 나서 꼭 푸, 푸 이렇게 침 뱉는 소리 내는 거,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일종의 액땜이잖아요. 네, 그것도 악의 눈을 쫓는 행위 중 하나죠. 칭찬이 의도치 않게 악의 눈을 부를 수 있다고 믿어서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문화권에서 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고요. 터키 사례가 있었죠. 아, 네. 좀 논란이 있었어요. 2021년에 터키의 국영 종교당국 디야네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악의 눈 부적, 즉 나자르 착용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유는 이제 알라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힘이 있다고 믿어선 안 된다는 거죠. 유일신 사상에 반한다는 거예요. 아, 종교적인 해석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군요. 오래된 믿음과 현대 종교 사이의 긴장감이네요. 그렇죠. 그런 지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협, 악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징적인 노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잠시 언급했던 힐링 스페이스요? 그 자료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건강의 교차점에 대한 연구인데요. 초이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에요. 이 연구는 단순히 자연이 좋다, 이런 막연한 느낌을 넘어서서 EEG 같은 뇌파 측정 장치나 실시간 데이터 수집 같은 기술을 써요. 그래서 잘 디자인된 공원이나 열린 공간이 실제로 우리 뇌 활동, 특히 스트레스 관련 활동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아, 과학적인 측정으로 증명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다양한 식물이 잘 가꾸어진 공원을 걷는 게 그냥 복잡한 도심 거리를 걷는 것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 이런 걸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악의 눈 부적이 어떤 상징적인 보호막 같은 거라면 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방어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한 적극적인 웰빙 추구, 둘 다 인간이 더 나은 상태를 갈망하는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저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눈 우상에서 시작해서요. 현대 셀럽들의 패션 아이템까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끈질기게 이어져온 악의 눈이라는 믿음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질투라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문화적인 상징과 의례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잠시였지만 우리 주변 공간이 우리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네요. 그게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 예를 들면 악의 눈, 부적 같은 것이든 아니면 과학적 근거를 찾는 노력, 힐링 스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이든 간에요. 인간은 늘 자신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 싶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니까요. 네, 인간 본성의 다른 표현 방식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호와 웰빙에 대한 깊은 갈망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의식이나 습관 혹은 공간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악의 눈 부적처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수천 년 된 갈망과 맞닿아 있는 어떤 행동을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